명태균, 김대남 이 두 사람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상황 같진 않아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자리에서도 이 여건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상수 대변인과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에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찬도 하고 토론회도 있었어요. 참석하셨었죠? 네, 예. 참석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여건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위기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어떤 걱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오찬에서는 이야기가 많지 못했는데 예. 오후에 이제 그 간담회가 예.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활발했어요. 많이 활발했고 일단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얘기하면 한 대표가 대답하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네, 그게 예. 이제 준비가 그렇게 정해가지고 단상 위에 예. 연설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예. 한동훈 대표가 서 있고 예. 객석에 전부 쫙 원외 당원위원장 협의 위원장들이 다 앉아서 예. 질문하면 서서 대답을 하시는 구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도 그냥 워낙 우리 지금 당 상황과 정부 상황이 갑갑하니까 그냥 마이크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원외 당협위원장들 굳이 이제 개파를 보면 친한 계도 있을 거고 친윤계도 있을 거고 개파색이 좀 옅은 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공통적으로 개파 상관없이 당협위원장들이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그냥 위기다. 위기다.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인상적인 이야기가 되게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요즘 가을이라 지역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은데 다니다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욕을 하도 먹어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특히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런 걸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기다. 지금 지지율도 거의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있고 그런 지점들에 대한 굉장히 그 위기감을 표출하는 건 개파와 상관없이 그냥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인천 서갑이잖아요. 예. 욕 많이 먹습니까? 배부릅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 네, 저희 지역구에는 되게 오랜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제 선거가 저는 이제 그 지역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학재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학재 의원이 탄핵을 찬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가 않았어요. 지역에 갔더니 이게 그때 탄핵 찬성파 반대파가 아직도 나눠져 있고 그 반대파는 우리 지역구에는 자유통일당의 단독 사무실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또 그 반대파였던 분들이 그쪽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굉장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럼 또 지금도 소위 친한계 친윤계 난리도 아니겠네요 또. 저는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래요? 연락도 많이 받고 정말 그쪽에 이제 그 탄핵 반대파 좀 약간 이렇게 전통 지지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 소위 친한계로 알려진 박상수 씨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 많이 보내십니다. 제가 그래요? 볼 때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것 개파적인 건 떠나서 또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지역 다니면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2016년 17년 같은 사태가 다시 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죠. 당원들이 그 사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정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당협위원장들이 이 당이나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조금 이제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이런 발언까지 나오네 하는 것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이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 라던가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이런 발언도 있긴 있었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발언도 있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당과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친한계든 친윤계든 간에 지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고 그게 네. 당에 부담이 되니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일종 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동일한 건데 문제는 수단인 거잖아요. 왠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아닙니까? 예. 대체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예. 그리고 최고 수준이 이제 예. 특검이죠. 예. 최고 예. 수준이 뭐 특검이고 그렇겠죠? 그 사이 어딘가인데. 예.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저는 뭐 한동훈 대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그게 무슨 특검이 됐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예. 예, 그거는 민주당이 완전히 자기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예, 정치적 겁니까? 목적으로 예. 수사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받을 수가 도저히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검까지는 저는 특검이나 이런 거가 개인적으로 싫어요. 공수처나 특검이 예. 이런 게 싫고 예, 그냥 검찰 시스템대로 수사가. 하는 게 예. 맞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어쨌든, 하는 예. 예, 그런 입장이라서 예. 근데 사과도 저는 좀 늦었다. 그리고 그럼 사과해봐야 소용없다.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를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예. 민주당은 10개를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중 5개만 하면 5개는 왜 안 했냐. 어허. 5개는 불충분하다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번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또 계속해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달아. 그럼 계속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을 텐데 그때마다 사과를 한다는 것도 진짜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과보다는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예.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기존에 약속했던 걸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과보다는 아예 그냥 아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활동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은 총선 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활동 안 했잖아요. 네네. 화면에 안 나오고 언론 노출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 버전으로 나머지 대통령이 임기 2년 6개월을 그냥 쭉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예.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예. 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크게 보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처음 대통령 선거 그때도 사과할 때도 내조만 네.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 그렇게 이런 취지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또 그대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사과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네,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 얘기는 그날은 안 나왔어요. 그날은 그래요? 예. 사과나 이제 특검 약간 극단적인 예. 양쪽에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나왔고 예. 예,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언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왜 안 했어요? 그냥 네, 저도 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에. 네, 저는 예. 발언 안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친한계 당협위원장과 친윤계 당협위원장 간에 큰 논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생각보다 어차피 예. 다 떨어지는 원애들끼리 그래요. 네. 다 지금 낯선한 웃으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건데. 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싸우기에는 네.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당선된 의원들보다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의 위기와 정부의 위기에 더 크게 느낄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가 나왔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자, 이 뭐 비공개를 전제로 하긴 했는데 많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가장 언론이 관심 있었던 게 이거죠. 행동할 때가 됐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당시 한 대표가 얘기한 거고 박 위원장은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시간이 오면 뭔가 행동해야 된다.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한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민심에 이렇게 부응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민심의 동향을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근데 이제 민심의 동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당이 가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민심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때 당을 민심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선택의 시간은 언제가 선택의 시간인 거고 그때 그러면
민심 쪽으로 당을 가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 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예. 그냥 이제 저도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약간 좀 놀랄 정도로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 예. 굉장히 강하게 그 여사 문제나 예.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심을 시킬 만큼의 답변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내당원장들이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니 예,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저도 예. 이게 아마 첫 번째 발언이 욕을 많이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다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발언이 두 번째가 특검 요구였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특검을 할 때가 됐다. 이거를 그냥 두 번째 발언에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나오고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분위기가 생각보다 확 일어나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 정도까지 말하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 행동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박 대변인의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선택의 시간은 언제쯤일 거라고 보세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선택의 시간이 온다면 진짜 우리가 민심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선택의 시간이 온다라는 게 안 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바람대로 정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들 모두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때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정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권이 그리고 당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협위원장들 당토방이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서 이제 이 김대남 씨 공격 사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논란 이거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다. 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위원장님 한 분이 이제 이상규 위원장이죠. 이상규 위원장의 페북글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상규 위원장 페북글을 다른 당협위원장이 올렸다. 예, 올리신 거죠. 근데 그 당협위원장이 이상규 위원장이랑 통화해가지고 뭐 저기 괜찮다 해서 올렸다고는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그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 어떤 또 다른 위원장님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걸 왜 올렸냐. 이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사자가 되는 분이 두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규 위원장이랑 김종혁 최고위원이랑 두 분이었는데 그냥 두 분이 나중에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그러세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역시 본질은 역시 그것도 굳이 말하면 친한계 당협위원장하고 친윤계 당협위원장들과의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이 김대남 씨 공격 사주 논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냥 지나가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윤계 당협위원장 특히 이제 이상규 위원장이 뭐 보면 이걸 왜 키우냐 뭐 이런 취지. 뭐 나경원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친윤계 의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정말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 매체 때문이거든요. 이 매체에서 있었던 그놈의 핸드백, 명품백 때문에 지금 사실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체와 결탁해서 공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키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그 매체에 4번 당했더라고요. 조선일보 보니까 4번을 당했던데 앞으로 5번, 6번, 7번도 당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의 규율과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냥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알려졌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죠. 배우가 있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이 됩니까? 혼자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거는 심지어 어제 나온 거는 심지어 엑스파일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 나온 거는 USB로 엑스파일을 뭐 전달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보도를 그냥 공작 이렇게 사주하는 정도라면 그건 뭐 혼자서도 뭐 모르겠다 싶은데 엑스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USB로 받는다?
그럼 이분이 김대남 씨라는 이분이 예.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김대남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엑스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네가 그거 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니는 이제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고 네. 이쪽은 어디를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럼 그 배우인데. 그러니까 예. 이쪽이 이익을 얻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요? 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예.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 그 밖에도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예.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안 그- 네. 이게 모든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수밖에 없죠. 예. 조사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성역이니까 여기는 절대 조사하지 말고 나와도 그냥 덮어버리자. 그런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연관성은 조금이라도 나와서 당정 갈등, 윤환 갈등에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거는 그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매체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이상 이 매체와 더 이상은 그런 관련을 맺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밝혀질 수밖에 소위 없다고 그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예를 들면 뭐 공작 네. 이런 것들 이거 자체를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좌파 유튜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진영에 반대 진영에 있는 네. 유튜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반대 진영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좀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오면 네거티브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공작 이런 거보다 네, 왜냐하면 진영과 그 손을 매체는 잡았다? 심지어 지금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예.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예. 그다음에 블랙박스로 찍었다 그러고 이번에 김대남 씨까지 4번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반복적이면 보통 우리가 전쟁터에서 포탄이 한번 떨어진 곳에는 2번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4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